안녕하세요. 탐나는 대물 권미란입니다. 주식시장의 진정한 물건 찾기 도와드립니다. 월요일의 대물 소개하겠습니다. T레이더 서울 서부 강사 이경민 PB, 동양증권 은평지점 지문상 대리, 메리츠종금증권 강북센터 이범상 대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대리님은 몇 주 만에 뵙는 건가요? 네, 거의 뭐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잠적하신 줄 알았어요. 휴가 가신다는 분이 안 나오셔가지고. 적응할 기간이 조금 필요해서 TV로 좀 모니터링 좀 했습니다. 또 새삼스럽게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네, 방송 준비를 그간 열심히 하셨군요. 네, 저희가 그동안 토론했던 내용들이 보니까 스마트홈, 드라이빙 시즌,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월드컵은 같이 하셨나요? 네, 월드컵은 같이 했습니다. 예. 막방이었던 것 같아요. 세 개 했어요, 저희. 네. 뭐 관심 있으셨던 혹시 섹터나 테마 있으셨는지? 아무래도 오늘 좀 중국 PMI 지수도 좋게 나왔잖아요. 네. 저는 결과적으로 좀 지수가 올라가려면 중국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국 내수 관련된 이제 CKH 같은 종목들은 좀 많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뭐 영원한 테마죠. 예. 이범상 대리님은 또 축구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렇죠. 사실 정말 타지에 멀리 가갖고 정말 고생한 태극전사 여러분께 수고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 네. 말이 안 나오네요. 4시에 일어나셔서 다 보셨나요? 4시 경기뿐만 아니라 1시 경기도 챙겨보고 잤는데 정말 너무 피곤합니다. 피곤함을 씻어줄 만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더 네. 피곤한 것 같아요. 저는 폭탄 선언할까요? 축구 경기 이번에 월드컵 때 한 게임도 못 봤습니다. 아, 진짜요? 아기가 깨서요. 합리적인 하이라이트 보시면 됐어요. 제가 하이라이트 보고 제가 일어나면 꼭 아기가 깨더라고요. 그래서 못 봤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이경민 씨? 예, 그게 네. 왜 폭탄인지 모르겠지만. 안 보셨어요, 혹시? 예, 저도 월드컵 뭐 하이라이트로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예, 저희 삶이 좀 힘듭니다. 네. 그렇죠. 요즘 시장이 사실 미국이 올랐고요. 또 오늘 중국 경제 지표가 좋았는데 별로 오늘 좀 장이 안 좋았거든요.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우선 뭐 연초 대비 수익률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하고 중국, 러시아 이런 부분만 굉장히 안 좋고 예. 다른 데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경제나 뭐 증시가 중국에 많이 예속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PMI 지수가 뭐 굉장히 좋게 나왔지만 뭐 시장에서 아직 눈치 보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지표가 뭐 이렇게 한순간에 반짝일 수도 있지만 그런 지표라고 하기보다는 뭐 중국의 경기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대변할 수 있으니까 서서히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 어떤 업종과 테마가 움직였는지 먼저 보시고요.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2차 전지 업체들과 자동차 제조업체들 간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전기차 보급 열풍이 국내 자동차 시장까지 옮겨붙고 있기 때문인데요. 전기차의 최우선 부품은 배터리로 자동차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공급과 공동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2차 전지 업체들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잇따라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내며 글로벌 협업 관계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표적으로 LG화학은 제너럴 모터스 볼트에 차량용 2차 전지를 공급하는 데 이어 최근 르노그룹과 전기차 생산 계약을 맺는 등 시장 선점을 위해 집중하고 있고, 삼성 SDI는 독일의 BMW와 전방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전기차 i3에 배터리를 공급했고, 기아차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전기차 소울에 배터리를 탑재하며 향후 주행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배터리를 개발해 전기차 시장 선점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떤 기업이 이 치열한 2차 전지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해외 시장의 성과는 얼마나 거둘 수 있을지 오늘 월요일 탐나는 대물에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탐나는 대물의 주제는 2차 전지입니다. 그동안 우리 대물에서 주제로 다뤘던 2차 전지, 또 전기차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또 뭔가 의미를 둘 만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토론해 볼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대물이 될 수 있을까요? 자, 2차 전지 하면 가장 주가가 같이 좋았던 때가 2009년 정도더라고요. 그때 시세를 많이 내고 뭐 또 올라갔던 종목도 있지만 또 조정받았던 종목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왜 올랐던 거죠? 2009년도에?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모든 이제 산업이라던가 신성장 동력의 어떤 그 축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네.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뭐 실적보다는 뭐 내년에 얼마겠다, 10년 후에 얼마게 되겠다. 지금도 뭐 어떤 뭐 LED 조명이라던가 지금 뭐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도 지금 전망치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09년에 LED 같이 갔었죠. 네, 전기차. 그렇죠. 조명 그때는- 같이 올라갔었죠. 그때는 조명 얘기 나오면서 기대감으로 올라갔지만 지금은 이제 실적 나오면서 같이 LED는 그렇죠. 올라갔던 구간이 있었고요. 네. 2차 전지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서 2차 전지도. 거품 네. 빠지면서 네. 실적이 이제 나와줘야 하는 시즌인 거죠. 자, 이제 중소형 배터리 부분이 아니라 대형 배터리 부분에 대한 기대감 본격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자, 먼저 차트 보면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경민 PB님, 핵심 차트 어떤 거죠? 예. 네. 우선은 그 2차 전지가 어떤 것인지 좀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2차 전지의 그 가장 기본되는 개념을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다른 분들도 좀 가지고 나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맨 처음에 보면 양극할 물질하고 음극할 물질이 있습니다. 이 두 사이에 그 분리막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분리막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나오는 게 2차 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준비해 드린 그 차트가 나오고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왼편에 있는 게 양극할 물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음극할 물질.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이쪽이 분리막이라서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채워주는 게 전해질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에서 이 네 가지 그 소재가 제일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가져온 건 2차 전지 그 전기차 쪽에 그 원가 구조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전기차 이쪽 사업은 그 소재 사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재 부분이 그 재료비가 그 총 그 금액의 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비싼 예. 소재네요. 그렇죠. 그 중에서 70% 정도가 아마 그 배터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배터리 중에서는 양극할 물질이 약 25%, 음극재가 7%, 분리막이 14%, 전해질이 11% 되는데 이쪽 부분이 70%에 대해서 25%, 7%가 아니라 전체 100% 중에서 75% 되니까 배터리 중에서는 뭐 양극할 물질이 한 30-40%는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뭐 저희들이 가장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양극할 물질 만드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2차 전지하면 전기차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네. 전기차가 순수 EV 전기차가 있고 플러그인 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좀 시청자분들 개념을 조금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걸 좀 정리 차원에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우선 전기차는 말 그대로 그 발전기가 그 모터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순수하게 발전기만 돌아가는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전기차 부분이 그냥 순수하게 EV라고 하고 있고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이거는 그 충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충전을 해서 배터리 위주로 가다가 배터리가 떨어지거나 고속주행이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연료 탱크에서 그쪽으로 돌려서 연료가 진행하게 되는 거고요. 하이브리드는 순수하게 보면 그 배터리 충전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배터리만 내장되어 있는 거고요. 연료로 달리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일단 주행 모드에 들어가면 그 배터리를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충전을 하는 건가요? 예, 내부에서? 그렇죠. 달리면서 저희 차에 달려있는 배터리하고 비슷한데 그걸 좀 키워서 이쪽을 그 자동차의 주행용으로 좀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순수 EV 쪽이
그쪽 테슬라 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BMW에서 i3라고 해서 나왔고요. 뭐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는 뭐 소나타나 이런 부분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예, 그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아직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진 않고요. 뭐 폭스바겐이나 아니면 유럽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게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2차 전지는 삼성 SDI하고 LG화학에서 좀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양극화 물질은 LNF, 에코프로, 뭐 코스모 신소재, LG화학 이쪽에서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 분리막 쪽은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리고 최근에 SDI하고 합병을 발표한 제일모직 쪽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응급칼 물질은 뭐 포스코 캠텍이나 GS 칼텍스, SK 이노베이션 이런 데서 만들고 있고요. 전액 같은 경우는 뭐 솔브레인, 그 다음에 LG화학 이런 곳에서 만들고 있고, 그 응급제 중에서 그 일렉포일이라고 하는 그 소재 쪽은 일진 머티리얼즈, LS엠트론 쪽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 쪽에서 뭐 국내 기업은 이쪽에서 다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양극화 물질 만드는 업체가 중요하다. 앞으로도 이쪽이 좀 대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전기차, 밸류체인, 2차 전지 밸류체인까지 알아봤습니다. 2009년도에는 그 2차 전지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는 모든 종목들이 참 잘 갔었는데 네, 요즘은 가물가물합니다. 왜냐하면 그룹핑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요즘은 가는 거 딱 몇 개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범상 대리님은 어떤 차트가 핵심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먼저 그림을 3개 좀 갖고 나왔습니다. 네. 먼저 이제 BMW i3랑 그리고 i8, 테슬라 모델 S를 갖고 나왔는데요. 그림 먼저 갖고 나온 이유가 과거에는 이렇게 모터쇼 같은 데서 이렇게 컨셉트 차를 공개를 하면은 와, 멋있다라는 반응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저런 걸 언제 만들 수 있겠어 하는 반응이었는데, 이젠 이런 자동차들이 지금 팔리고 있거든요. i3 같은 경우도 팔리고 있고 i8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올 예정인데 이제 이재용 씨가 사전 예약을 했죠. 그래서 스포츠카식으로 나온 건데 굉장히 네. 멋있게 나왔고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이렇게 미래형 자동차가 디자인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제 팔리고 있을 뿐더러 단순 테마가 아니라 과거에는 이제 잡주라고 하죠. 좀 속된 말로. 네네. 잡주 성격으로 요즘 사물 인터넷 비슷한 느낌? 사물 인터넷 중에서도 잡주가 아닌 것들도 물론 대물인 것도 많이 있지만 그쵸, 잡주로 예. 낀 것들도 많이 있죠. 네, 과거에는 확산이 이런 확 됐잖아요. 그렇죠. 사물 예, 인터넷 같은 예. 경우. 예. 잡주식으로 움직였다면은 지금은 진짜 이제 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사진을 좀 갖고 나와 봤고요. 네. 정말 이제는 이제 팔리는 전기차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세계 2차 전지 시장 규모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갖고 나왔는데, 현재 북미 시장에서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전기차 판매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듯이 IT향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모바일 쪽이겠죠. 이쪽 2차 전지는 이제 비교적 플랫하게 선장합니다. 근데 네. 전기차용 2차 전지는 과거 22억 달러에서 18년도에 154억 달러까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와 전기차는 이제 하나로 묶어서 봐야 되는 섹터 같고, 더 자세하게는 뒷부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문상 대리님 핵심 차트 짚어주세요. 예, 일단 차트 말씀드리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그 히스토리를 조금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스마트폰이 성장을 하면서 2차 전지가 1차적으로는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 핸드폰 배터리 부분이 이제 1차 소형 전지이기 때문에 IT 소형 전지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고, 지금 현재는 아까 두 분 다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말씀 안 해주셨던 이제 신재생에너지 ESS까지도 같이 크게는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이제 자동차 중심으로 중대형 전지 쪽이 굉장히 많이 이슈를 받게 될 거고요. 제가 가지고 왔던 차트는 이제 전기차 판매량, 북미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 판매량 차트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2012년도 차트는 제가 가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2012년도 같은 경우는 딱 3대로 나왔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상단에 그 쉐보레 볼트랑 닛산의 리프, 그리고 테슬라 모델 S 이렇게 2012년도에는 3대만 팔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13년도부터 보시면은 판매 추이가 5월달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포드 같은 경우는 1월 달에는 판매가 되지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피아트나 이제 뭐 팔리지 않았었던 포르쉐, 뭐 캐딜락 얘네들도 이제
2013년도에는 사실 팔리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97,000대 정도가 북미에서는 팔렸고요. 그리고 다음 차트 보여주시면요, 2014년 현재까지의 이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데 5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과 상승폭이 한 80% 정도 판매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판매량 같은 경우는 닛산을 주축으로 해서 도요타, 그리고 쉐보레, 그리고 테슬라 모델 S 등 이제 진출하지 않았었던 기업이 지속적으로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BMW i3 같은 경우는 지금 5월달 기준으로 해서 판매량이 처음으로 큰 폭으로 증가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달까지는 판매량이 나왔지만 하반기 갈 때는 다양한 모델 라인업이 구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전기차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제 이 차트를 가지고 나와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신재생에너지 ESS 성장성에 대해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본 원전 사고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같은 경우도 ESS 같은 경우가 지금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시장성이 한 50조 정도 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내에서도 이 두 부류로 크게는 나누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네.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ESS는 전력난과도 연결지어서 설명이 되는 분야고요. 2차 전지, 전기차. 뗄래야 뗄 수 없고 지금 이제 2차 전지에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셨는데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서 특허를 모두 공개하고 또 BMW와 닛산과 함께 전기차 충전 모델을 충전을 통일을 한다. 예. 예. 그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느냐 마느냐 어떤 기대감이 엄청 큰 구간에서 이제 이 2차 전지주들이 전기차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실적을 찍어내는 순간이 이제 대물로 떠오르는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죠. 자, 그러면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수주 현황 또 선정 업체가 어떻게 되는지 SDI가 IT 관련한 배터리는 1등이죠. 세계 1등이죠. 예. 수주 현황 어떤가요? 하지만 전기차용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LG화학 쪽이 지금 1등을 달리고 있고요. 세계 1등인가요? 예, 세계 1등입니다. 점유율 한 36% 정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 닛산하고 NEC가 합작한 일본 업체가 35% 정도 전년도 기준이고요. 파나소닉이 12.7%. 파나소닉은 테슬라 쪽에 전면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작년 기준으로 한 5.3%. 좀 생각보다 너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은 전반적인 부분이 아니라 순수하게 전기차용만 놓고 본 거고요. 올해는 LG화학이 점유율 약간 좀 줄어들지만 30% 정도로 1위 예상되고 있고요. 2위도 변동은 없지만 삼성 SDI가 5.3%에서 한 19.1%로 굉장히 좀 크게 비중을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 들고 있습니다. 파나소닉도 소폭 올라가고 있고요. 삼성 SDI하고 우리나라 LG화학하고 약간 경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SDI 같은 경우는 BMW, 마인드라, 크라이슬러, 델파이 같은 곳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징점으로는 BMW i3 순수 EV 쪽에 네.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나소닉은 모델 S죠. 테슬라 모델. 테슬라 쪽에 들어가는 거 다 파나소닉에 네네.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파나소닉의 A1853560인가 하는 저희들 쓰는 AA 건전지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 있어 테슬라에 먼저 제안을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올해 이런 2차 전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이쪽으로 전기차 쪽 배터리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파나소닉에서 테슬라의 역으로 제안을 했고 테슬라가 그걸 받아들여서 한 7,000개에서 12,000개 되는 배터리를 관리하는 BMS 시스템 통해서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차, GM이나 포드, 르노볼보 이런 쪽과 좀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 중국 상하이 자동차 그룹이나 크로스 중국 쪽에 있는 회사들하고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LG화학 쪽을 보면 순수 EV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에 좀 매출이 일어나고 있고요. 기본적인 사용하고 있는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의 매출이 조금 갈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쉽게 보면
테슬라가 그 애플이다라고 하면 BMW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비교가 될 수 있거든요. 테슬라가 이미 많이 선점을 한 그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BMW가 아이스를 통해서 순수 EV 쪽에서 격돌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뭐 표준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순수 EV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BMW i3가 우리나라에서 5월 정도에 판매가 시작된다고 하던데 판매되나요? 되고 판매되고 있죠. 있습니다. 예. 판매되고 있군요. 얼마나 팔렸을까요? 이게 보조금 때문에 생각보다 예. 많이 안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BMW i3 같은 경우는 그 보조금 받는 그 차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제외되면서 비싼 돈 주고 BMW i3를 살 그 동기가 없는 거죠. 충전도 할 때도 마땅치도 않은데. 국내에서는 그나마 그렇겠죠? 이제 기아 소울이 제일 그나마 많이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는 i3가 굉장히 많은 예. 판매고를 굉장히 호평하고 네, 그쵸. 보이고 있죠. 네네. 자, 그러면 이범상 대리님은 예. 지금 2차 전지 수주 현황 봤을 때 예. 수주를 지금 잘 쌓고 있다. 예. 거래처를 뚫고 있는 업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앞서서 일단 네. 이 부분은 많이 겹칠 것 같은데 아까 이경민 PB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부분 기업들이 현재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은 먼저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SDI 같은 경우는 이제 BMW를 선점을 했고 6월 초에 이제 포드와 또 배터리를 개발키로 했죠. 공시를 통해서 6월 초에 나왔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GM하고 하던 거에 이어서 르노그룹과도 배터리를 공동 개발하기로 5월 달에 공시했고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이제 배터리 종류예요. 종류라고 하면은 이제 그 모양을 말하는 건데 SDI 같은 경우는 BMW에 납품하는 그 모양이 캔형을 만듭니다. 캔형. 네. LG화학은 파우치형을 만들고 그리고 테슬라 모델 S에 들어가는 파나소닉의 전지는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원통형은 기존 1차 전지랑 모양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뭐 전통적 배터리 형태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게 삼성 SDI가 캔형을 하고 있지만 원통형도 하거든요. 파나소닉에 이어서 그 원통형에서는 2위 업체가 SDI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테슬라에서 그 기가 배터리 그 공장 증설하잖아요. 거기서 SDI도 물론 협력 업체가 될 가능성이 대두가 되는 이유가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캔형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고요.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고 원통형은 기존의 배터리 만들던 공정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네.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뭐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각각 기업에서 서로 막 미는 게 LG전자는 파우치형이 좋다고 밀고 삼성 SDI에서는 캔형이 좋다고 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건 테슬라기 때문에 이제 원통형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SDI가 하는 거다. 국내에서는 파우치는, 그렇죠. 예. 파우치는 LG화학. 예. 예, 그러면 전기차 관련한 그 실적이 수주 현황이 이런데 실적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찍히게 되는 건가요? 실적은 내년 정도부터 나올 것 내년부터요? 같아요. 내년 일단은 1분기? 1분기에서 2분기 정도 사이가 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테슬라의 기가팩토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뭐 그쪽 LG화학이나 SDI 쪽에서 수준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네. 일어나고 있는 이쪽 그 자동차 판매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내년 정도에는 실적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예. 계속 테슬라 기가팩토리와 관련해서는 뉴스를 계속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되는 거군요. 네, 굉장히 그렇죠. 큰 뉴스 같아요. 그게. 예. 거기서 어떤 뉴스를 우리가 기다리면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가팩토리 하면 네. 전에 특허를 공개하겠다고 한 거는 사실 테슬라 측에서는 파이를 키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특허를 공개해도 결국에 짱 먹는 건 우리다 하는 게 테슬라 측의 이제 의견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를 키워놓고 이렇게 아까 충전 시스템도 표준화시켜갖고 이제 하기로 했잖아요. 네. 이러면서 이제 파이를 키워놓고 이제 그 투자를 받겠다는 건데 기가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까지 총 4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2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할 거거든요. 나머지를 이제 파나소닉 측에 제안을 한 건데 파나소닉 측에서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유인이 없죠. 왜냐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니까. 그렇게 되면은 4월 달에 그 예.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검토는 하고 있지만 비용이 크기 때문에 네. 조금 더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예, 아니다라고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차전지 해요. 아니다고는 아니죠. 업체에서 네. 투자를 같이 하는 건가요? 네, 기가팩토리에? 그렇죠. 파나소닉 일단 테슬라가 그 50억 불 중에서 20억 불은 우리가 내고 30억 불이 비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은 그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파나소닉이 유일하거든요. 테슬라의 그 납품한 업체가. 그래서 파나소닉에
30억 정도, 30억 불 정도 투자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했고, 파나소닉 쪽은 뭐 일단은 지금 일본의 뭐 원전이나 지진 문제로 인해서 ESS 수급도 많이 딸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일단은 공급이 부족한 시점은 아니라 공급처럼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를 지금 이렇게까지 투자를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앞으로 어떤 뉴스를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고요? 저는 사실 네. 기다리고 있는 뉴스가 네. 마찬가지로 아까 그 말씀해 주셨듯이 파나소닉에서는 이제 보류 중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긴 하겠지만 그 나머지 큰 비용을 다 대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삼성 SDI라든가 다른 업체도 같이 낄 수가 있고 저는 사실 좀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면은 애플하고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제 그 뭐랄까 기술적 제휴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애플하고 테슬라하고 만약 기술 협약을 맺으면은 애플 같은 경우는 이 테슬라의 기술로 훨씬 더 효율적인 그 배터리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소형 IT 기기, 그러니까 뭐 시계라든가 뭐 이런 거로 훨씬 더 좋고 성능 좋은 IT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기차 하면은 사실 스마트카랑 동떨어지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같은 네네. 쪽으로 봐야 되는데 네. 애플하고 만약 기술 협약을 맺게 된다면 테슬라 쪽에서도 이렇게 그 스마트카 관련해 갖고 애플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기 때문에 애플하고 얘기도 술술찮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을 그래서 사셨나요? 저는 못 샀죠. 아니, 뉴스를 기다리신다길래. 그럼-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더 기다려야 될 뉴스가 지금 테슬라가 파나소닉 1원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1원 체제가 아니라 2원 체제로 다른 데도 네. 수주를 준다. 공급사를 확대한다. 예, 예. 파나소닉 안에만 봤던 걸 뭐 SDI나 LG화학에도 받는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SDI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원통형 배터리 만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SDI가 얘기 나오고 있는 겁니다. 테슬라에 납품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거. 네. 예. 자, 그러면 2차전지 관련해서 수주 현황, 지대리님은 어떤 코멘트 붙여주시겠어요? 저는 뭐 양분들께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굳이 뭐 설명할 건 없고요.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차랑 본격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종목은 아닌데 지금 테슬라랑 결국은 이제 전기차 사업이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전기차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공조 산업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로는 사실 중소기업으로는 우리 산업 말고는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물질 쪽 있잖아요. 2차 전지 그 배터리 쪽 부분 말고 이제 기기 내연 부분에서는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우리 산업 말고는 없기 때문에 향후 이제 테슬라를 통해 가지고 2차 전지 산업이 굉장히 많이 본격화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회사의 수주가 본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2차 전지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는 않지만 네. 2차 전지 사업군과 묶어서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말씀하셨던 내용 들어보니까 테슬라에 납품한 이력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고 그쪽으로 또 관련 수주가 나온다면 좋겠다. 기대가 있는 쪽이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BMW도 이제 뭐 전기차, 순수 전기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중요한 수주 이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중국 전기차 관련 업체들은 어떤가요? 중국 전기차 업체와 관련해서 LG화학이 좀 수주가 많다고 하던데 이런 부분도 기대할 수 있나요? 예, 기대는 할 수 있지만 네. 그쪽 부분이 순수 EV가 아니라 거쳐가는 하이브리드나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당장의 매출은 좀 크게 찍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그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그쪽 배터리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뭐 그 회사들의 그 기업들이 그 LG화학이나 SDI 기술력을 따라잡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조금 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죠, 중국은. 핵심은 테슬라와 BMW군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해외에서 2차 전지 업체들의 점유율 좀 살펴볼게요. 아까 대충 얘기는 나왔지만 좀 투자하면서 아셔야 되는 어떤 지식들이나 이런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점유율. 점유율 올라도 부분 되나요? 말씀을 드리면 예. 삼성 SDI가 뭐 IT 제품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SDI가 한 그 작년도 기준으로 한 10억 셀 정도 판매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부동의 1위를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LG화학이 한 7억 셀 정도 하면서 2위 하고 있고, 파나소닉이 한 6억 셀 정도 하면서 3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들이 1, 2위를 다투고 있긴 하지만 중국 쪽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 쪽 비중도 한 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을 좀 무시할 수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총 2차 전지가 사실은 뭐 그 휴대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그 배터리가 제일 많이 지금까지 판매가 되고 있고 밑바탕에 깔고 가는 그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 2차 전지 관련돼서는 뭐 이렇게 좀 판매되고 있다 이런 부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네.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시장 내 점유율이 글로벌하게는 한 50% 정도는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좀 거의 중대형 쪽으로만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고부가 가치 산업 같은 경우는 중대형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과거에 핸드폰 부분, 휴대폰 부분이 지금 많이 이제 줄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휴대폰은 죽더라도 태블릿 PC 쪽은 최근에는 좀 많이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 부분도 간과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 2차 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독보적으로 세계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좀 약간 주목을 해봐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DI 뭐 전기차가 끌고 또 태블릿 관련한 IT도 밀어줍니다. 네. 앞으로 올해 실적 SDI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 2차 전지 과연 대물인가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물입니까? 이범상 대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먼저 테슬라 차트를 먼저 보면은 네. 이게 대물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주봉을 갖고 나왔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40 부근에서 움직이던 테슬라 주가가 현재 $220 이상이거든요. 테슬라가 올해 그 테슬라 모델 S 판매량 목표치가 올해 35,000대입니다. 네. 이게 왜 지금 테슬라 S 모델 S가 왜 이슈가 되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흔히 듣던 전기차, 흔히 뭐 비교하는 게 BMW i3죠. i3 같은 경우는 주행 거리가 잘 나와야 200km예요. 200km면 서울에서 대전 정도 거리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테슬라 모델 S는 426km를 가요. 그러니까 기존 전기차하고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소비자들이 가장 우려했던 주행거리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테슬라의 기술력이 그만큼 좋다는 걸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는 굉장히 한계가 있거든요.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토요타나 파나소닉에서도 신제품, 신소재, 건전지 계속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테슬라는 기술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물론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426km가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가솔린 지금 연료차하고 비슷한 수준을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행거리 측면, 우려하던 주행거리 측면을 해소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활성화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보조금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제가 표를 하나 갖고 나왔는데, 뭐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이라든가 일본, 그리고 중국, 그리고 EU에서는 전기차 활성화 정책으로 지금 각종 세제 지원,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이게 전기차 활성화의 한 몫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돼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제 환경부에서 1,500만 원을 주고 지자체에서 800만 원, 최대 800만 원까지 주기 때문에 최대 2,300만 원까지 받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만 지원해 주는 거고 또 인원 제한까지 있기 때문에 이 민간 사업자가 신청을 하더라도 보통 한 4대1, 5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한계에 부딪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테슬라가 특허 공유하면서 계속 이런 건 열릴 것이고 네. 그리고 전기차 활성화 정책으로 계속 보조금, 세제 지원 이런 게 계속 나온다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큰 대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중국에서도 전기차 활성화를 위해서 본격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전기차가 중국에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정말 많이 굴러다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문상 대리님, 대물일까요? 저는 충분히 대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의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을 하면은 자동차 일반 완성 내연기관 자동차를 보면은 자동차주들이 가면은 같이 가는 것도 자동차 부품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런 구조적으로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충분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테슬라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애플의 상징적인 휴대폰 같은 경우는 애플이라고 하듯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결국은 테슬라가 2차 전지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기업이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과거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처럼 같이 실적이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범상 대리님께서 좀 말씀하셨지만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저탄소 협력금 제도라고 해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그 지원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정책적으로 기반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리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졌지만 빠진 이유는 사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네. 지금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게 왜냐면 뭐 그리드 페널티랑도 약간 관련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공급이 과잉이 되면은 그만큼 성장성도 줄어들고 마진도 줄어들기 마련이거든요. 지금 테슬라가 대당 지원금이 하나로 1,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라고 했을 경우, 보급이 많이 됐을 경우에는 그때는 사실 지원금이 많이 낮아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마진도 줄어들 거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테슬라가 확실히 선도하고 있는 쪽이네요, 전기차. 자, 전기차가 미래 자동차의 대세가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결론을 내야 대물인가, 2차 전지가 대물인가? 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경민 PB님? 우선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물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예전에 뭐 여기 탐나는 대물 다뤘었지만 라이파이나 그 IoT, 그 사물 인터넷 두 개를 같이 다뤘었는데 차이점은 라이파이는 관련주가 한 4-5개 나왔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없어졌었고요. 뭐 데이터 사용량이 더 늘어나면 모르겠지만 그 필요한 그런 그 기술은 아니었다. 그냥 일시적인 테마였지만 이쪽 그 2차 전지나 IoT 같은 경우는 그 관련주가 한 3-4개에서 갑자기 수십 개로 불어나면서 시장의 관심을 다 받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 IoT도 조금 지나면 다시 테마의 산업으로 다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동일한 맥락으로 지금은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그런 이슈나 이런 걸로 움직였던 단순 테마였다라고 하면 지금 산업적으로 갈 수 있는 그 구조적인 변화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아까 네. 지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교토의정서에 나와 있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2020년에 새로 규약을 맺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게 내년도 파리에서 다시 열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각국의 그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나오게 되고요. 보조금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이상의 그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나 이런 부분한테는 그 페널티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EV나 아니면 순수 EV나 아니면 그쪽 하이브리드 쪽으로 그 산업이 옮겨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그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무료 공개했는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큰 게 테슬라만의 그 가장 중요한 기술은 그쪽 BMS 였거든요. 그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 일반적인 그 기업에서 이 부분을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3,000개에서 5,000개 정도 하면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인데 테슬라는 8,000개에서 12,000개까지 원활하게 제어를 하면서 이쪽 부분에서 그 자동차 시장에 이렇게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런 특허를 무료로 공개해서 어디가 사용하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장의 파이는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2차 전지주 키워드맵 보고 가겠습니다. 향후 중국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승부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정책이 전기차 시장을 급팽창시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중국 친환경차 판매는 2009년 3,500여 대에서 지난해 42,000여 대로 4년 사이 1,0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최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보유한 특허를 모두 공개했고요.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3대 전기차 회사 테슬라, 일본 닛산, 독일 BMW가 전기차 충전 방식을 통일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전 방식이 통일되면 충전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이 급감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후 원가 절감, 전기차 가격 하락에 선순환 구조가 생성될 것으로 보인다네요. 글로벌 인포메이션에 따르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11년 100만 대에서 2015년 678만 대, 2020년 1000만 대 이상으로 연평균 30%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1위 싸움 치열합니다. LG화학과 삼성 SDI가 중국과 유럽에서 잇따라 대형 수주에 성공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2016년을 기점으로 전기차 시장이 업그레이드되고 배터리 업체도 같이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는데요. 2015년 전기차 신차 출시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자, 1월 초에 저희 수요일 팀에서 2차 전지를 토론했었는데 그때 저희 삼성 SDI 정말 대물 예감 확실히 받고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좀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도 못했어요. 더 긴 그림으로 봤을 때 2차 전지에서 분명한 대물이 있을지 세 분 모두 대물이 된다라고 하셨거든요. 베스트 3 순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지문상 대리 1위가 삼성 SDI네요. 2위가 P&E 솔루션, 3위는 우리산업, 이범상 대리 1위 에코프로, 2위 일진 머티리얼즈, 3위가 삼성 SDI, 이경민 PB가 1위 삼성 SDI, 2위 에코프로, 3위는 P&T입니다. P&E 솔루션 관계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예, SDI가 오늘 1위, 3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범상 대리님이 에코프로 1위 예. 가지고 와주셨고요. 자, 그럼 1위부터 한번 정해볼까요? 네, 에코프로 먼저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SDI 1위 좀 올렸으니까 말씀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전제는 SDI가 테슬라에 납품을 한다는 전제가 좀 깔려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제 전체 매출 중에서 배터리 부문 비중이 55에서 60%를 차지하는 회사가 에코프로인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소재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양극할 물질의 소재는 NCM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가 잘 아는 NCA 소재가 있습니다. 이 NCM은 그 기존에 그러니까 범용으로 쓰이는 거죠.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NCM인데 NCM 부문에서도 3M에서 이제 NCM 111 특허라고 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고요. NCA는 NCM보다 더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에코프로가 유일하고요. 네. 글로벌 점유율은 약 18.5%로 세계 4위 수준입니다. 실적 추이가 그래서 어떤가요? 실적은 사실 네. 지금까지 보여준 건 별로 없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가 좀 크게 나왔는데 그 네. 이유는 그 LG화학 밴더에서 빠지는 바람에 실적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왔고 빠지고 나서 이제 SDI하고 손을 잡았거든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작년보다 나아질 거라고 비교하고 있고,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작년에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이경민 PB 말씀하셨듯이 양극화 물질은 2차전지 소재 중에서 40%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제 아사나 질소 저감 장치 해외 수주권이 있었는데 이게 약 61억짜리 수주였습니다. 이 아사나 질소라는 건 이산화탄소보다 약 300배 이상 지구 온난화 지수가 높은 공해 물질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기술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구 온난화 환경 관련해 갖고 얘기가 계속 나오면은 에코플로 수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DI 아까 말씀드렸듯이 SDI가 테슬라 진입이 된다면은 여기서 매출이 약 120억 원이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총 매출 대비 한 15%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전제는 깔아야 되겠지만 에코프로 저는 1위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2위로 아까 양극화이 중요하다고 계속 예. 강조를 해주셨지만 2위로 에코프로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선은 제 고객들이 이걸로 뭐 작게는 10%에서 지금 한 25% 정도 수익이 일단 나 있는 상황이라서 올해 잘 매수하셨나 봐요. 이상기후 했을 때 1위 종목으로 에코프로 말씀하셨어요. 네, 기억이 나요. 그죠? 예, 그렇죠. 이경민 PB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하세요? 기억력이 좀 그래요? 우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60에서 70%가 2차전지에 들어간 소재 쪽이고요. 네. 기존엔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용한 그 소재를 만들었습니다. 그 NCM 111 같은 경우는 뭐 3M에서 그 특허가 나왔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 1대1대1의 비율로 섞으면 성능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지만 수많은 다른 회사들은 그 특허 라이센스를 피하기 위해서 교묘하게 약간씩 바꿔서 좀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아, 특허 때문에. 예, 일부러. 그렇죠. 특허비를 내야 되니까. 예.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NCM 111을 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작년 정도에 받았던 것 같아요. 예, 작년에. 예, 그리고 NCM 같은 소재를 뭐 LG화학하고 같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엔저나 이런 부분도 많이 있었고 NCM 소재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 쪽에 특히나 많거든요. 그래서 그 단가 인하나 뭐 이런 부분이 좀 후려쳐서 LG화학하고 도저히 더 이상 매출을 일으키면 조금 그 손실이 너무 많이 발생하게 돼서 사업적인 부분을 끊으면서 적자가 많이 발생이 된 그런 부분이고요. 근데 왜 1위 안 주시고 2위 주신 이유 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아닌가요? SDI가 더 좋을 거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가장 선제적인 조건은 아까 저희 이범상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DI가 그 원통 전지를 테슬라에 납품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SDI가 납품하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일단 SDI가 좀 제일 좋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저희 시청자분들한테도 아무래도 에코프로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단 SDI가 더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왜요? 매수하기가 좀 쉬우니까요. 예. 이 말씀에 차이죠 뭐.
동의하시나요? 그건 시가 충분히 차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은 이제 코스피 200 종목이냐 코스닥 종목이냐 차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뭐 시가총액 1,000억 초반대기 때문에 1,200억 수준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을 보면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가 전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에코프로가? 그래서 네. 에코프로보다 그 소재 쪽 2차 전지를 좀 많이 안 좋게 보는 이유는 사실 네. 모든 소재 쪽 업체들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잘 나간다라고 하는 쪽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맞아요. 뭐 리캠도 그렇고 뭐 후성도 그렇고 물론 각각 하는 일이 각각 다른다 하더라도 소재 쪽에 대한 부분은 사실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제일 크고요. 에코프로는 지난해 워낙 안 좋아서 기저효과로 올해 좋아지는 부분도 있다는데요. 그렇죠. 기저효과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일단 사업 부분을 전혀 다르게 했어요. 소재가 NCM 소재가 아니라 NCA라고 하는 건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그 소재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게 알루미늄 산화 때는 그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약간의 폭발 위험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심하게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폭발성이 있는 만큼 출력이 훨씬 더 좋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EV 쪽에 많이 사용이 돼서 테슬라 쪽에서 이 소재를 사용하는 그 파나소닉, 스미모토에서 받아서 파나소닉이 원통형 전지를 만들고 테슬라에 납품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연장선상에서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를 그 지금 시행하는 데 있어서 파나소닉 1원 체제가 아니라 2원 체제로 간다라고 네. 하면 LG화학이 아니라 SDI밖에 이거를 충족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원통정제 같은 경우는 30년 전부터 공장이 있어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한 1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결정 언제 나요? 테슬라가 알고 있겠죠. 언제 나온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없고 불시에 그냥- 나오는 거죠. 그쵸. 자기들 그렇군요. 그러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 들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예, 에코프로도 좋을 수 있다라고. SDI는 비중을 담으셨나요? 네, 고객 여러분들 그렇죠. 담고 계시고요. 작은 종목이 절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분들은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 예. SDI는 이제 또 제일모직하고 합병해서 이제 좀 있으면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네네. 거래 정지되기 전에 맞아요. 일정이 언제죠? 이번 30일까지만 거래되는거나 그럴 거고요. 대우를 잡는 마지막 기회인가요? 네, 7월 14일까지 거래가 정지되고 7월 15일부터 거래 재개되니까 예. 2주 사이에 뭔가 뭐 큰 건은 터질지 모르겠지만 합병하고 나서 주가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어요. 예. 에버랜드 지분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4% 갖고 있죠. 제일모직 쪽에 또 그 분리막이나 전해질 이쪽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예, 더 좋죠. 시너지는. 그 시너지에 대한 기대도 좀 나온다면 주가는 합병 이후에 거래가 재개되면 더 잘 갈 수 있겠군요. 네. 지대리님, 예. SDI 더 밀어주실 말씀. 저는 일단 SDI는 여기서 이렇게 왈가왈부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대물 1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럼 우리 그때 토론 진짜 잘했구나. 그때 예. 확실한 우리 대물의 예감을 받았었거든요. 아니, 그게 이거는. 이유가 네. 뭐냐면 2차 전지라는 부분은 사실 지금도 검증이 되지 않는 산업인 건 확실해요. 왜냐면은 테슬라라는 부분도 지금 사실 성장주거든요. 여전히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테슬라랑 관련해가지고 2차 전지랑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종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작도 안 했고 SDI든 예. 시작을 한다면 뭐 주가 2배는 문제가 없겠군요. 2배 그런 밸류에이션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 돼야 예. 대물 아닌가요? 뭐 깨지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없을 거예요. SDI가 네. 1등이라고 보고 네. 제가 사실 P&E 솔루션을 탐방을 갔다 온 회사거든요. 네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소재 쪽 아니고요. 이제 장비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P&E 솔루션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충전지 쪽에서 제어 장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전지는 사실 2차 전지로 말씀드리면 정유소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후공정 요즘은 쪽이죠. 네, 배터리 그 자체나 아니면은 충전 관련해서 그게 좀 유망하다고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소재보다. 네, 왜냐면 네. 소재는 지금, 그러니까 팩트를 봐야 돼요. 아까도 제가 에코프로를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나올 대주주 BW 물량도 많고 추가적으로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억 정도는 매년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결국은 회사가 사업을 할 때 레버리지를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SDI가 테슬라의 부품을 납품을 하면이거든요.
하면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를 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2차 전지 산업이 사실 성장 과도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했을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주가는 더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그래요? 생각은 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어떤 성장성보다는 좀 입증된 테슬라가 아니면 못 가는 거군요. 삼성 SDI는. 결국은 아무리 전기차 그렇죠. 시장이 성장해도. 네. 아니죠. 어차피 그런가요? BMW에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안 네. 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건 사실 없어.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는 물론 반납을 일정 부분 할 수는 있지만 네. 테슬라에 안 들어간다고 해서 주가가 망가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네. 논리이신 것 같아서 다시 네. 되묻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예. SDI는 바닥권이기 때문에 테슬라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진 않았다라고 판단 들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와 상관없이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SDI는 상관없어요. 2대1. SDI. SDI는 상관없고 에코프로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소재 쪽 산업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소재 쪽을 안 갖고 아니, 온 그럼 이유가 SDI는 다시 얘기할게요. 테슬라 아니어도 갑니까? 당연히 가죠. 테슬라 아니어도 가요. 방금 얘기랑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에코프로 소재 쪽에 대한 얘기고 알겠습니다. 예. 이건 맞는 다시 말이에요. 정정할게요. 소재 쪽은 네. 확실히 질문한 일이 말씀하셨듯이 소재 네. 쪽은 확실히 뭐 눈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 저번에 우리 중국 기업 얘기할 때도 했지만 시장의 신뢰성은 아직 안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보면 당연히 SDI하고 에코프로 비교 안 되죠. 당연히 SDI가 훨씬 더 좋은 기업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전제를 깔고 된다고 하면은 네. SDI보다 에코프로가 훨씬 더 많이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확실해요. 예. 아,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 지난번 말했듯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예, 순위 정할게요, 그러면. 1위는 삼성 SDI로 갈까요, 일단? 예, SDI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2위는요? 2위를 에코프로로 가고요. 하시죠. 2위. 에코프로 하시죠. 가도 돼요? 3위. 시간이 없어서 3위 가야 돼. 시간이 없어서 2위. 아 저는 솔직히 PA 솔루션 말씀드릴 게 되게 많은데 예.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또 얘기 좀. 3위나 2위. 우리 금마무리하는 분위기. 예. 3위, 2위. 좀 더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니까 뭐 예. 전반적인 부분은 회사에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없고 PA 솔루션? 예, 그러니까 회사가 당기 순이익에 영업이익에다 당기 순이익이 내려왔을 때 판관 비용이 빠지는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이 회사는.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조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립을 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지금 전기차 충전소라는 부분은 사실 제주도 말고 국내에서 나와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배터리 쪽 그 부분에 이제 실적이랑 연관이 돼 있지만 이게 안 됐다 하더라도 네. ESS 부분도 실적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실적 변동의 레버리지는 충분히 크지가 않기 때문에 네. 만약에 2차 산업이 성장을 했을 경우에는 PA 솔루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경민 PB님, PNT는 예. 장비업체라고 하는데요. 장비업체입니다. 롤트롤이고요. 그 롤을 많은 업체예요. 쉽게 보면 그 뭐가 제일 지금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가지고 오신 건가요? 롤트롤 같은 경우는 양극재나 양극재 분리막 제조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장비고요. 우리나라에서 유일합니다. 게다가 지금 중국에 그 LG화학이 나가는 모습으로 인해서 네. 중국 쪽의 장비 수출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제가 보기에 2차 전지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쪽 장비 쪽에서는 그 PNT가 제일 먼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LG화학이랑 SDI랑 SK 이노베이션 다 납품하잖아요. 그죠? 예, 네. 다 납품해요, 얘들은. 지금 보면 PNT랑 에코프로랑 PN 솔루션은 하청업체예요. 그냥 보면. 맞아요. 네, LG화학이랑 삼성 SDI의 수주를 안 받으면은 거의 2차, 3차 변동이기 때문에. 네. 일진 머티리얼스는요? 일진 머티리얼들도 사실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그럼 순위 정할게요. 2위 어떤 종목 갈까요? 에코프로 가시죠. 네. 돼요? 그래도 돼요? 아까 심하게 반대하시던데. 3위는 PN 솔루션 가시죠. 오늘 훈훈하게. 지문상 대리 특집인가요? 아, 아닙니다. 제가 양보한 건데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오늘 1위는요, LG화학이 아무도 없었어요. 삼성 SDI입니다, 여러분. 2차 전지 하면 우리 대물들 SDI라고 하고요. 2위는 에코프로, 3위는 PNE 솔루션입니다. 아, 종목 얘기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구나.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뵐게요.